어느 날 당신은 문득 깨달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그 사람만이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을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고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혹은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만남 이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힘든 방향으로든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밤늦은 시간,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당신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왜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신이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하는 그 질문들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품어온 가장 신비로운 물음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는 만남. 융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만남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혹은 우리의 영혼이 준비한 필연적인 순간이라고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겪었던 그 만남, 그 관계, 그 아픔과 기쁨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 속 조각이었다는 것을요. 융은 평생을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그 바다는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만나야 할 사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깨닫기 훨씬 전부터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 이상한 예감이 들지 않았나요? 꿈에서 누군가를 봤거나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이미 정해진 각본을 따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왜 영혼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만남을 준비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했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떠나보내야 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융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관계조차도 말이죠. 그 만남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내듯 그 고통스러운 만남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있고 잠시 머물렀다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만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융의 가르침에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감춰두고 싶은 어두운 부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부정하고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처음부터 강렬하고 격정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나요? 그리고 그 면은 어쩌면 당신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나요? 혹은 당신이 가장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울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영혼이 이 진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유는 인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윤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유독 그 사람에게 끌렸는지, 왜 그 관계가 그토록 힘들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치유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른 그 만남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이, 그 모든 아픔이 사실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기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그 만남이 내 인생에 왔을까?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갈 그 답을요. 융의 가르침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의 통찰은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특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만남들에는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의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한 여행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동시성의 본질입니다. 윤기 발견한 이 개념은 서양 과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과학은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A가 있으면 B가 있다는 식이죠. 하지만 윤근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정확히 필요한 메시지를 받거나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당신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을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융은 이런 경험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며 특히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을 때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혹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한국의 옛 어른들은 이것을 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운명적인 만남. 천리 밖에서도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고 코앞에 있어도 인연이 없으면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삶을 통해 깨달은 깊은 지혜입니다. 융의 동시성 개념은 바로 이 동양의 지혜와 만납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주역과 도교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양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으로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마치 계획된 것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난 적이 있지 않나요? 혹은 당신이 어떤 질문을 품고 있을 때 그 답이 담긴 책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라고요. 당신의 의식은 모르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동시성은 특히 사람과의 만남에서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연은 아닙니다. 특히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 사람은 더더욱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무의식이 부른 존재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당신이 치유해야 할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혹은 당신이 발견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요. 이것이 바로 어떤 만남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이상한 친숙함,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그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정말로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나기 훨씬 전부터요. 융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와 연결된 거대한 바다입니다. 이 바다 속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자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 속에 저장된 원형적인 경험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 사람 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은 여러 가지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그림자 등 이 원형들은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이 원형들을 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원형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어머니 원형을 가진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영웅 원형을 가진 사람에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특정한 면을 참을 수 없이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면이 당신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가 그토록 힘든 이유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거울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상처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해온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림자, 우리의 상처, 우리의 두려움 모두를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거울을 보여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들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혹은 관계를 끝내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형을 가진 같은 거울을 들이대는 또 다른 사람을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계속받고 같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패턴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화라고요. 당신이 왜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그런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무의식을 탐구해야 합니다. 무의식을 탐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에서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꿈이나 강렬한 꿈은 더욱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강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반응 뒤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이거나 혹은 당신이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강렬한 감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 질투, 분노, 두려움. 그 감정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말로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던 무언가를 건드렸을까요? 진실은 후자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아무도 당신을 상처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다른 사람은 단지 반가쇠를 당길 뿐입니다. 총은 이미 당신 안에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에게 힘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만남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방식이었을지라도요.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융근 의식화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패턴들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를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주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사람을 보냅니다. 때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옵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때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강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당신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그리고 때로 그 사람은 당신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교훈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다면요.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러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모든 본능은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유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더 깊은 고통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평생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혹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만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깊은 사람이 되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완전히 끝낸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림자를 통합하고 새로운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각각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랑하기를 멈춥니다. 혹은 배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삶을 충만하게 살라고 권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치유하고 다시 사랑하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러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갈 때 동시성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의식은 모를지라도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직감,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에게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들에요.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하는 상징적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상징적 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숫자를 본다거나 같은 단어를 듣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어떤 책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책이 정확히 당신이 필요했던 답을 담고 있다면 그것도 동시성입니다. 융 자신도 많은 동시성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황금 풍뎅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 환자는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어서 무의식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환자가 황금 풍뎅이에 관한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창문 밖에서 진짜 황금 풍뎅이가 날아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융은 그 풍뎅이를 잡아 환자에게 보여주었고 그 순간 환자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시성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은 종종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어떤 동시성이 있었나요? 어쩌면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우연히 만났거나 혹은 당신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그 순간 무언가가 그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지 않았나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주는 우리의 성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지원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제를 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춤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려면 당신은 음악에 맡겨야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흐름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더 큰 패턴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패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돌아볼 때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간 후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입니다. 가장 훌륭한 치유자는 자신도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당신이 경험한 모든 아픔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공감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궁극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융은 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하지만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체가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의 빠진 부분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사나 기대 없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융은 젊은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젊은 사랑은 투사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상화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현실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들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실수와 상처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그 힘든 관계들이 바로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각각의 관계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교훈들을 통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동시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타이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만 당신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들을 만날 준비가, 그들에게서 배울 준비가, 그들과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요. 그전에는 당신이 그들을 만났어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몇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이것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장했고 이제 우리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정확히 우리가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동시성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혹은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만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요. 이 준비 기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당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더 잘 알수록 당신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관계는 두 사람의 무의식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더 잘 알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덜 반응하고 더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변화시킬 때 당신의 관계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은 치유하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당신은 성장하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외부 현실은 우리의 내부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내면에서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배신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나 자신의 직감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은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창조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영웅이 되라고 권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하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개성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를 완성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그들의 완전함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 더 큰 무언가를 만드는 것.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이 되는 것. 두 사람과 그들 사이의 관계라는 세 번째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윤은 이것을 합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립하는 것들의 통합,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우리가 이런 대립을 통합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난 궁극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의 반대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고 있던 당신의 다른 면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당신은 더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적 맥락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과 한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고 한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슬픔과 그리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는 더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 헤어진 사람에 대한 그리움,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이나 문학을 보면 이 한의 정서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정과 한은 집단 무의식의 한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서적 패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집단적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끊기보다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 관계가 힘들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다면요. 융은 우리에게 집착과 헌신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해서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정 때문인지 아니면 집착 때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아니면 고통을 주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아니면 가면을 써야 하는가? 정직한 답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당신에게 좋은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계속 키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해롭다면 당신은 놓아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이 당신을 묶어두는 사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은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이를 주고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한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과거와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라고요. 당신이 잃어버린 사랑, 당신이 놓친 기회,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는 마세요. 당신은 과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에 삽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과거의 한을 가슴에 품되 그것이 당신을 뒤로 잡아당기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바꾸세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쟁, 분단, 식민지배. 이런 집단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때로 불안으로 나타나고, 때로 과도한 경쟁으로 나타나고, 때로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집단 무의식의 일부입니다. 융은 우리가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겪은 모든 것,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요.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당신의 어려움은 어떤가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작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강인함이 당신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언젠가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을 위한 혹은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한 지혜가요.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융의 가르침의 핵심은 치유입니다. 개성화 과정 자체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분열된 부분들을 통합하고 상처를 인정하고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치유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입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다른 수준에서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미 치유했다고 생각한 상처가 다시 아픕니다. 이것은 당신이 퇴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빨리 나아지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속도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인정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들은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억압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당신이 아팠다는 것을,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용감한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후회. 무엇이든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세요. 그것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과하세요. 융은 우리가 무언가를 완전히 느낄 때 그것은 우리를 통과해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억압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어야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합니다. 때로는 그냥 아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에 빠져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의 개념들은 당신에게 틀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요. 당신이 왜 그 사람에게 끌렸는지, 왜 그 관계가 그렇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한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패턴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개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당신을 묶어두는 사슬에서요. 융은 우리에게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선물을요. 하지만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현재나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 혹은 하지 못한 일에 대해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고, 더 현명했어야 했다고, 더 강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알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이면 됩니다. 융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우리의 가장 큰 교사가 됩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들로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당신의 존재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이제 당신의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아픔은 이제 당신의 공감 능력이 됩니다. 당신의 어둠은 이제 당신의 빛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의 목표는 전체성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과정은 평생 걸립니다. 융 자신도 평생 동안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꿈을 기록했고 그림을 그렸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시성이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비로워지세요.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요.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았고 모두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라고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요. 당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의식에 숨어서 당신의 삶을 조종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그것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융근 그림자 안에 큰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들 안에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자신의 분노를 부정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기심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다면 당신은 자신을 돌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면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정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왜 유독 그 사람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부른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의식적으로, 더 목적 있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동시성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내 삶에 왔을까? 그들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그들은 내 안에 무엇을 반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것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이것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고통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 예술의 실천자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영혼의 예술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갑니다. 매 순간, 매 선택, 매 관계를 통해서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깨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융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그것은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은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해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유독 그 사람이었는지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부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각의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험은 당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성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을 신뢰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이 밝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자아로, 우리의 전체성으로, 우리의 빛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만약 당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다면,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도 시작입니다. 작은 빛도 빛입니다. 작은 치유도 치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더 큰 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멀리 왔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면, 만약 당신도 이 여정에 있다면, 만약 당신도 치유를 찾고 있다면 댓글에 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빛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당신이 편하다면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의 통찰을 나누세요. 당신의 희망을 나누세요.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옵니다.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치유는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요. 이제 당신의 마음도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삶도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신뢰하세요. 열리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윤기,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